오늘은 튼살과 주부습진 그리고 모공 수축 효과가 있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구독자께서 이 약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특히 영보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자라는 약초인데요. 좀 생소하시죠? 제가 약초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강의 스타일로 이 영상을 좀 찍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신속하게 좀 지나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베자는 일단은 벌레집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벌레집. 그리고 이 벌레집은 북나무라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북나무라는 곳에 이 기생을 하는데, 이 북나무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게 물이 들기 때문에 북나무예요. 자, 북나무 새순인데요. 이거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맛이 좋지는 않지만 약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봄에 좀 채취해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북나무 잎인데요. 이 잎의 모양을 보시면 이 뭐죠 이게? 화살긴 모양,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온나무하고 좀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건데, 온나무는 이게 없고 북나무는 이 화살긴 모양이 있는 거죠. 자, 북나무 줄기 역시 이 새로운 줄기예요. 오래된 것은 나무의 색깔을 띠고 있죠. 이 새 줄기는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북나무 열매, 이거는 소금 맛이 난다 해서 이것 때문에 소금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북나무 열매, 소금 맛이 납니다. 아주 짜요. 자, 이제 북나무 벌레집입니다. 벌레집 정말 많이 달렸죠. 이거를 우리가 오베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오베자, 이 벌레집을 쪼개보면 역시 벌레가 있죠.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벌레집을 쪼개지 말고요. 따가지고 찐 다음에 이렇게 말립니다. 말려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래야 안에 있는 벌레들이 죽은 상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벌레가 아니고 벌레집이에요. 자, 참고로 이 오베자, 이 벌레집은 탄닌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탄닌이라는 거는 이게 수렴 작용을 갖는 건데, 그것 때문인지 공업적으로는 잉크를 만들 때 사용을 했어요. 잉크가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이렇게 퍼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인지 탄닌이 많은 오베자가 잉크의 원료로 쓰였고요.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베자는 염료였습니다. 우리 이걸로 이 염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 있잖아요. 그 색깔 회색, 그렇게 나오거나 약간 검은색 계통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자 염색을 그 색깔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옷의 섬유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하는데, 역시 탄닌 때문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닌은 수렴시키고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오베자 염색을 해버리면 탄닌이 많아서 이렇게 이 섬유 질감을 딱 견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탄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탄닌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에 결합하고 침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역시 수렴시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식물 입장에서 보면 병충해를 방어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초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어떤 약을 만든다든지 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탄닌이라는 거는 식물 입장에서 본다면은 방어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약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사실 오베자에는 탄닌이 60에서 70%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죠. 자, 오베자를 옛날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사용했는데요. 폐가 허약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단기간 기침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경우에, 왜냐하면은 수렴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지나 폐가 약해진 것을 딱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자, 오베자는 또 장을 수렴시켜서 대변이 줄줄 새는 것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폐도 수렴시켜주고 장도 수렴시켜줘서, 여러분 간 먹으면은 변비 생기듯이 이 오베자는 간보다 훨씬 더 많은 탄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를 치료하는데 쓰였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오베자는 지혈작용도 강해서
출혈, 그러니까 변혈, 그러니까 대변에서 출혈이 되거나 치질 때문에 출혈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기침을 한다,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변에서 출혈이 생긴다, 이런 걸로는 오베자를 사용하지 않겠죠. 지금 현재 우리 조상들 사용했다 하더라도 병원이 있잖아요, 지금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오베자는 버짐이나 헌대에 사용했어요. 버짐. 버짐. 이런데 막 버짐 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대.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오고 또 출혈이 되고 이럴 때, 가렵고 이럴 때 이 상처 조직을 딱 수렴시키는, 조여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사용했고요. 오베자는 감창이라는 것에 사용을 했는데, 감창 처음 들어보시죠? 어린 아이들이 너무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너무 몸이 허약해진 거죠. 그 결과로 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부가 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베자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아이들이 없고요. 저기 아프리카나 이렇게 좀 뭐 어렵게 사는 그런 국가에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자, 오베자는 이 옛날 문헌에 가루 내어서 복용하면요, 가루를 내어서 입안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 구내염이 금방 좋아져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베자는 여러분 구내염에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약국에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 강하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베자는 옛날 우리 조상들한테도 손발이 트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발 트는 증상. 지금도 손발 트는 사람들 있나요? 있죠. 발 뒤꿈치 갈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손이 갈라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겨울 되면 특히나. 주부습진. 그래서 제가 오베자를 주부습진에 써본 기록이 있는데요. 경험이 있는데, 주부습진이 잘 치료되지 않는 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부습진도 이렇게 약간 갈라지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 증상에 좋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오베자가 모공수축 효과가 있다. 실제로 오베자는 모공수축 효과가 있습니다. 조여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넓은 사람들 꼭 오베자, 제가 조금 이따가 연고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 텐데 만드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튼살 치료 효과가 있어요, 오베자가. 네. 자, 그리고 아토피 같은 데도 활용할 것을 저는 권하는데요. 아토피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토피 있으면 막 긁고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또 흉터로 남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와 흉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뿐만 아니고 뭐 건선이 됐던 백선이 됐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됐던, 특히 다른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됐던 간에 피부염들, 다양한 피부염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베자 연골 어떻게 만드느냐? 오베자 벌레집 보셨죠? 귀 벌레집을 말려가지고 벌레를 다 끄집어내고 그 벌레집만 분말을 합니다. 분말을 해서 식용 기름에 담가요. 저는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올리브유에 담갔다가 여러 날을 담가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추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기름을 고운 망으로 거릅니다. 고운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걸러요. 그러면 오베자 분말은 남고 기름만, 그 기름에는 이미 오베자 성분이 녹아 들어 있겠죠. 그 기름을 추출한 다음에, 자, 그 기름에다가 밀랍을 이렇게 넣고 녹이면 됩니다. 밀랍을 녹이는 거죠. 밑에다가 이제 불을 가해서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근데 팔팔 끓으면 안 되겠죠.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랍이 녹을 정도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밀랍이 모두 녹으면은 주전자를 이용해서 연고통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어서 굳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굳으면은 필요시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죠. 자, 오늘 오베자 연고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또 모공이 넓은 분들, 이런 분들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